안녕하십니까? 블랙박스는 마이딘 블랙박스입니다. 제공 KUMC LA 전용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LA 한인사회의 대표적 한류 음식으로 자리를 매김하게 했던 북창동 순두부의 창업자 이희숙 대표가 지난 18일 향년 61세로 별세했습니다. 고 이희숙 대표는 난소암으로 오랜 투병 생활을 해오다 거의 치료가 된 것 같았으나 최근 들어 병세가 악화돼 갑작스럽게 별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인은 지난 1996년 미국으로 이민와 LA 한인타운 버몬트와 칠가에서 첫 북창동 순두부 식당 문을 연 뒤 24년간 이곳 LA를 위시한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의 총 13개 지점과 500여 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고 이희숙 대표는 순두부를 세계적인 한식 브랜드로 성장시킨 한인 요식업계 대표적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특히 고인은 커뮤니티 봉사에도 힘썼으며 아시안 골수기증협회와 글로벌 어린이 재단 LA 회장 등을 지내며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많은 지원을 하는 등 한인타운의 한 기둥이었습니다. 고인의 장례는 7월 25일 오전 11시 새누리교회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개빈 유섬 가주지사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발관, 네일살롱 마사지 팔러에 대해 실외에서 고객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용실과 이발관, 네일숍, 마사지업소도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가주 내의 33개 카운티에 모든 해당 업소의 영업을 금지한 지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이번에 다시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주지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용실과 마사지 팔러와 스킨케어 및 매니큐어 관리 등 퍼스널 케어 서비스는 영업을 할 수 있지만 타투와 피어싱 등 업종은 영업 허가가 제외되었습니다. 한편 개빈 유섬 주지사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실외라도 사면이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 개면 이상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종업원과 고객 모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다른 고객과 6피트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수시로 해당 기계 및 주의 소독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래통합당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비판을 이어가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오늘 추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한다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도 많은 찬성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 가지 권한, 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품위를 손상하고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검사들을 모두 인사주기에 맞지 않게 쫓아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 탄핵안이 이날 제출되면 21일 본회의에 보고돼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다음 국제뉴스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백신이 초기 임상시험에서 강한 면역 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BBC 등에 따르면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1단계 임상시험에서 안전하게 면역 반응을 유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이날 의학 전문지 랜싯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성인 107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시험에서 투약을 받은 이들은 항체 및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T세포를 형성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백신이 코로나19에 대한 충분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연구진은 보다 큰 규모의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옥스퍼드대 제너연구소는 영국 기반의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와 함께 차독스일 N-19라는 명칭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왔다고 전하고 연구에 참여 중인 앤드루 폴라드 교수는 중화 항체와 T세포가 모두 나타나 오늘 발표된 결과가 매우 만족스럽다며 매우 조짐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보건복지부는 옥스퍼드대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최근 시험에서 백신이 참가자들의 강력한 면역 반응을 생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긍정적 발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트위터에서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다. 옥스퍼드대의 뛰어나고 선도적인 과학자와 연구자들이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직 보장은 없다. 추가적인 시험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대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한국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다음 달 4일 이후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개시 범위와 관련해
검사에 직접 수사 대상을 제한하고 시행령이 없는 주요 범죄를 수사할 때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이 이대로 발표될 경우 검경 간 치열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일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주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령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개시 범위 등을 다룬 이 시행령안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 부패 범죄에서 3천만 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경우, 마약 범죄에서는 밀수 범죄 등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5급 이하 공직자 범죄, 부패 범죄에서 3천만 원 미만 뇌물죄, 마약 소지죄 등은 경찰이 담당합니다. 특히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 중 국가와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수사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수사할지 말지를 장관이 승인하면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일부가 7.27 정전협정 기념행사를 열기 위한 유엔 군사령부의 판문점 내 자유의 집 사용 요청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 군사령관이 주관하는 27일 정전협정 행사를 판문점 내 통일부가 소유한 자유의 집에서 개최하기 위해 이달 초 사용 승인을 요청했으나 통일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 전반 상황을 고려할 때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엔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사는 2013년부터 자유의 집에서 매년 정전협정 행사를 개최해왔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통일부가 6.25 전쟁 관련 행사를 부각시키지 않으려 한다는 뒷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유엔사는 올해 행사를 판문점 네 다른 장소에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사는 2018년 한국 측 인력 등의 군사분 개선 통행을 불허해 남북철도 공동조사가 무산됐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맞대응 차원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5주기 추모식에서 이 전 대통령을 대통령이 아닌 박사로만 7차례 지칭한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19일 열린 추모식에서는 일부 참석자들이 박삼득 똑바로 해라며 강력히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박 처장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거처였던 서울 이화장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승만 박사의 55주기를 맞았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헌신한 박사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 처장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 뒷자리에 있던 참석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일반 시민으로 추모식에 참석한 한 50대 남성은 박 처장을 향해 밥도 안 먹고 왔나? 안 들린다고 항의했으며 시민들 가운데에서는 소리 좀 크게 해. 이 사람아, 보훈처 사람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날 박 처장의 명칭 사용에 대해 지상욱 통합당 여의도 연구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보훈처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변호사라는 호칭을 함께 사용해야겠다며 이 전 대통령이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었다면 이승만 씨라고 호칭했을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윤희석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정부를 대표해 추모식에 참석한 국가보훈처장이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칭하지 않고 다른 호칭을 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며 보훈처장은 더 진솔하고 더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관장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첫 회의가 13분 만에 끝났습니다. 여야는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7일 열기로 합의했으나 증인 및 참고인 채택권은 논의조차 하지 않아 험로가 예상됩니다. 정보위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오는 27일 오전 10시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간사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을 각각 선임했습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당이 박 후보자를 향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 여야 공방이 전망됐지만 해당 안건 관련 논의는 입도 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전 11시 7분 시작한 정보위 첫 회의는 13분 뒤인 11시 20분 종료됐습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정보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후 첫 회의에서 여야가 증인 및 참고인 채택권은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증인 채택을 논의할 시간이 없었으며 하태경 의원과 통화해 내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합당은 과거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인사가 국정원 수장에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박 후보자의 정치 경력이 국정원장과 관계가 없다고 지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호 검찰을 향한 2차 인사가 초일기에 들어가면서 서초동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차 인사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단독으로 인사를 감행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단초로 시작된 두 사람의 갈등은 최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로 최고조에 이른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이 이번에도 윤석열 패싱 인사를 단행한다면 쌓였던 검찰 내부 반발이 폭발해 결국 추 장관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는 비판적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27기와 30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 동의서 및 재산등록사항 등 관련 자료를 2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검찰의 별인 검사장과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검사장 승진 물망에 오른 기수는 27에서 28기, 차장검사 승진 대상 기수는 29에서 30기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 블랙박스는 역시 마이딘 블랙박스입니다. 이상 이승주였습니다. 블랙박스라면 마이딘 블랙박스입니다. 제공 KUMC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